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절묘하고 환상적이고 기가 막힌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흑대마, 백한테 모두 에어싸여져 있는 그런 흑대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흑대마가 진출할 만한 공간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 백도를 석점을 잡을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돌 석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잘못 잡게 되면 그대로 삼궁으로 이 대마가 함락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 대마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흑이 어떻게 하면 그런 환상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백돌 석점을 잡는 것은 일감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 일단 백이 이렇게 키워가는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겠죠. 흑이 이렇게 맞기만 하더라도 흑은 자체 내로도 지금 곡사공이 날 뿐더러 지금 이 두 점도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흑은 너무나도 쉽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깥쪽을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뭔가 좀 이 흑돌의 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석점을 잡고 봐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갔을 때 과연 이쪽에 허점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냥 여길 끊는 것은 백도 단순하게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치고 따내고 뭐 이런 곳을 치중 가봤자 백은 가볍게 이어주면은 흑이 뭐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성립되는 수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격언대로 이 석점머리의 급소는 가운데 자리에 있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자리를 가가지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끊는 것을 들여다보는 수를 갖추고 있죠. 여기를 이어가면은 자, 이것이 이제 흑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백이 단수 쳤을 때 흑이 이렇게 돌려차기라는 수가 생겨가지고 이 석점이 그대로 환격으로 제압을 당하면서 여길 치중 가봤자 이쪽에 한 집이 나는 것을 눈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치중을 갔을 때 백의 입장에선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있는 것이 차라리 낫죠. 왜냐면 여기를 끊었을 때 단수를 치게 되면 뭐 있는 것은 자체 수상전으로 지금 백이 이겨갈 수가 있게 되고요. 흑이 조금 머리를 굴려서 이런 식으로 패를 내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는데 패를 그대로 뭐 응수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백은 또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양호구, 쌍호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양호구를 치면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아까 같이 이렇게 환격이 되는 그런 수순은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이 석점을 그냥 제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삼궁의 함정이 그대로 빠지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면 이쪽을 잡는 것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백여기를 찌르고 들어오면 그다지 뭐 다른 것은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감각은 바로 여기를 막는 거예요. 이 두 점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백이 연결하면 그때 잡고 나면 자, 이 석점이 잡히는 순간 아무리 사석작전을 해도 곡사공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흑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백이 또 준비해 놓은 회심의 한 수가 있죠. 이제는 이 석점을 구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흑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이 따내는 것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따내면은 이 넉점이 위험해지죠. 백이 연결을 하면은 그때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알뜰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여기를 살리고 난 이후 이게 지금 넉점도 위험하지만 이 자체로도 지금 여기는 이미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끊었을 때 뭔가 좀 백이 답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흑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흑이 지금 깜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길 두고 이런 환격을 만들었을 때 백이 이도를 잡아주지 않아요. 이도를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이적수가 되면서 흑이 여길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시켜주는 그런 악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백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여기를 있는 거죠.
이래놓고 여기를 돌아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자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따야 돼요. 그때 백이 여기를 들어가면 자, 이 1의 1 자리에 있는 한 집을, 소중한 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물론 백은 수순을 비틀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길 이어가는 것도 일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흙이 어차피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흙이 이 두 점을 따낼 때 그때 이 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일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백이 유일하게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일단 단수 치는 건 여길 이으면 제가 아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런 걸 보면 좀 뛰고 싶은 충동감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흙이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연결할 때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멋있게 이런 한 점을 포기를 하면서 여기를 싹 들어가면 이거 한 점을 이렇게 옥집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인다라는 그런 수순을 보여주면서 흑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뒀을 때는 또 흙이 그냥 따내는 묘수가 생기게 되죠. 자, 백이 이제 이쪽을 파워하려고 둔 수인데 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점을 옥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요 석점을 뿌리채로 끊어버리면 백은 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석점을 포기하면서 울면서 흙의 삶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길 이어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막아내면은 두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를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뛰었다가는 흙한테 다시 삶을 확보를 허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백이 뭐 이렇게 있나 여길 막나 이쪽을 치나 해가지고 이 흙대만은 잡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궁도만 가지고 놀려고 했더니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자, 그럼 수순을 한번 좀 짜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런 곳에서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수가 이런 곳을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받아줄지. 여기를 이으면 아까도 보셨지만 요 끊는 환격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두 점을 공략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여길 두는 순간 이 석점이 살아나게 되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 두 점을 잡을 때 여기를 막아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을 단수 치면 이렇게 삼궁의 함정을 다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흙은 애초에 요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를 막아서서 백은 여길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끊어가면은 단수 쳐서 자체로는 지금 흙이 이 석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흙이 여기를 석점을 따내가지고 백이 치중을 오면 그때 이 석점을 다시 환격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수가 있고요. 백이 당연히 이 석점을 양보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그럴싸합니다. 이 수를 두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방법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될까요? 자, 이걸 둬가지고 여전히 물어보는 거죠. 여길 두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 그리고 흙이 이쪽을 막아간다면 여길 넘어가서 이 두 점을 먹여칠 때 가만히 이어주는 키포인트를 둔다면 역시 흑도는 잡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가 또 좋은 수로 보이게 되는데 흙이 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자, 이때는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기묘한 그런 수순의 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자체로 백이 좀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 자리만 안 막으면 돼요. 요 지금 흙이 이득을 본 것을 토대로 이 석점을 잡아가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 환격과 이 두 집 나는 것은 맛보기가 돼서 흙이 살고 말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먼저 따내게 한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백이 따내면은 그대로 살고요. 백이 안 따내면 자, 아까 보셨던 그 환격에서 백이 따내는 악수를 만들게 한 효과를 거둬들이면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치중의 정답일까요? 어떨까요? 백한테는 안타깝게도 더 좋은 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수이냐면 그냥 가만히 여기를 잇는 수예요. 이렇게 이었더니 흙이 석점을 아직까지 잡고 있기에는 지금 백이 이 5점, 6점인가요?
7점이네요. 이 7점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흙이 아직까지 107점을 공략해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흙이 이 돌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길 막아가지고 끊는 걸 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백이 이쪽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길 두면 아직까지 이 흙의 수상전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이 이제 나왔죠. 백이 여길 이었죠. 그렇습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이 자리를 끊어가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백이 넘는 것은 이 석점을 제압을 당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 치중도 있고 넘더라도 이 돌도 자체로 잡히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돌 석점을 살릴 수 있는 수를 둬야 되는데 그 수는 당연히 여기를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이 단수가 계속해서 선수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때 세 번째 수로 준비해 놓은 수가 이 자리를 단수 치는 것이 기똥찬 묘수가 돼요. 백이 연결하면 여길 단수 쳐서 아까 보셨던 그 수순이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따내게 만들고 그때 단수 한 방 따내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릴 수가 있고요. 백이 안 따낸다면 역시 이 먼저 먹여쳐 놓은 효과가, 먼저 단수를 쳐놓은 효과가 이렇게 백으로 하여금 환격을 제압해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면서 이 1의 1 자리에다가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때 백이 대응책이 없을까 싶은데, 일단 밑으로 치는 거는 그냥 단수를 치더라도 여길 넘어갈 때 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의 최후의 버팀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쪽을 뛰어가는 수인데, 자, 이때 흙이 조심할 점, 이런 거 찔러주는 순간 보리 선수가 돼서 이제 다시 흙이 또 잡혀버리고 맙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보리 선수를 허용하지 말고, 두지 말고 그냥 막아서 이쪽을 따낸 다음에 여기를 끊는 것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럼 백이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두면 되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순을 짜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그때 여기를 치면 여전히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쪽을 따내는 것은 절대 선수가 되면서 흙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순을 짤 때 백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흙대마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보기보다는 이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좀 묘미가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수순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